3회 복원 문제입니다. 1. 그림과 같은 결정격자의 금속원소는 지금 요거 모양을 보면요. 위에가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육각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요걸 보고 HCP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HCP인 금속은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FCC입니다. 2번. 니켈 황동이라고 하면 73 황동에 7 내지 30%의 니켈을 첨가한 합금은 양백이 되겠죠. 양백. 일반 황동에다가 니켈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톤백 같은 게 이거는 모조금으로 쓰이는 거죠. 아연이 20%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벌 황동은 64 황동에다가 주석을 집어넣은 거고, 에드비널트 황동은 73 황동에다가 주석을 집어넣은 거. 여기 설명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소성 가공에 해당되지 않는 가공법은 단조, 압출, 인발, 표면 처리. 자, 우리 가공 방법을 한번 간단히 적어보면요. 맨 처음에 용융 가공이죠. 이거는 주조라든지 또는 용접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가공이죠. 이거는 선반이라든지 이렇게 깎아내는 거 또는 뭐 밀링이라든지 이런 것 등 또는 연삭기 이런 것 등은 절삭 가공이고, 그리고 소성 가공. 소성 가공은 아변이라든지 인발이라든지 단조 이런 것들입니다. 표면 처리는 다른 거다. 그다음에 4번. 보통 주철 성분에 몰리브덴을 조금 집어넣고 니켈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 그래서 그런 합금 주철이거든요. 그래서 몰리브덴, 니켈, 그 다음에 구리, 크롬 같은 거 이렇게 합금 주철인데, 그러면 해서 내마밀성이 아주 우수한 거다. 그래서 요거는 에시큘라 주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설명이죠. 듀리론 같은 거는 실리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니레지스트 요것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에시큘라가 몰리브덴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미아나이트 주철은 요거는 합금 주철이 아니에요. 요거 세 가지는 합금 주철 계열인데, 요 미아나이트 주철은 요거는 페로실리콘으로 계량 접종만 한 겁니다. 접종 처리한 것이 바로 미아나이트 주철이다. 5번. 백선철을 900에서 1000도씨를 가열해서 탈탄해서 만든 주철은, 백선철은 백주철이기 때문에 조직은 시멘타이트가 존재하죠. 이 시멘타이트를 이거를 가열해서, 시멘타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멘타이트가 나오게 하려면 급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급냉을 하면 백선철이 나와요. 만약 이걸 선행을 하면 흑연이 존재하는 회주철이 나옵니다. 지금은 급냉을 했기 때문에 흑연이, 그러니까 탄소가 흑연으로 존재하지 않고 시멘타이트 Fe3C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C로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는데, 자, 이때 이거를 가열하면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때 요 분해에서 이거를 완전히 바깥으로 내보내는 탈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흑연이로 모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이로 하는 방법은 지금 요 문제처럼 한 900에서 1000도를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하면은 완전히 탄소가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900도 아래, 보통 한 800도 정도에서 그렇게 가열하면 이거 날아가지 않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흑연이로 이렇게 조직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탈탄이로 돼 있는 걸 보고 탈탄된 거는 백심 가단주철이라고 하고, 이렇게 흑연이로 돼 있는 거는 요거는 흑심 가단주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백심 가단주철이냐면요. 조직이 페라이트입니다. 조직이 여기 아까 Fe3C에서 여기 Fe만 남았으니까요. 페라이트만 남아요. 근데 여기에 흑심 가단주철은 페라이트 플러스 흑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회주철과 같은 조직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흑심 가단주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처리를 2번 하는데, 그때 열처리를 한 번만 하고 멈추면은 조직이 펄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를 펄라이트 가단주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설명에 흑심 가단주철은 백주철을 장시간 열처리하면 시멘타이트를 분해시켜갖고 입상, 즉 흑연이로 석출시킨 거죠. 백심 가단주철은 완전히 탈탄시켜갖고 탄소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 가단은 흑심 가단 주철을 만들 때 보통 1단화 흑연화가 끝난 후 한 800도씨에서 이제 급냉해서, 그래서 1단화 흑연만 끝나고 더 이상 그 흑심화 처리를 안 하고선 한 거, 그것이 펄라이트 가단 주철이다. 그래서 조직이 펄라이트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6번. 청동합금에서 탄성, 내마모성, 내식성을 향상시키고 유동성을 좋게 하는 원소는, 대부분 인이 들어가면 유동성을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금속을 냉각 가공할 때 결정 입자가 가공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 일정 특정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 이방성이라고 하죠. 8번. 강의 심냉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부제로 처리라 불린다. 서부제로 처리 맞죠. 그 다음에 MS 바로 위까지 급냉하고 항온 유지한 후 급냉한 처리이다. 2번이 틀린 건데, 요런 TTT 선도 또는 S곡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A1 변태고 여기가 오스테나이트 조직입니다. 이때 이렇게 여기서 급냉을 하면은 여기가 MS선과 MF선을 지나가요. 그러면 마텐자이트 변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탄소가 많아지면은 이때 여기에 있는 MS와 MF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MS라는 얘기는 마텐자이트 변태의 시작이고 MF라는 얘기는 마텐자이트 변태의 종료를 말하는 겁니다. 종료까지 이걸 지나가야 오스테나이트가 전부 다 마텐자이트로 변태가 다 돼요. 만약 종료가 안 됐다 그러면 오스테나이트하고 마텐자이트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상온인데 여기가 지금 0도씨인데 MF가 0도 아래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급냉을 해도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마텐자이트와 오스테나이트가 이렇게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잔류 오스테나이트라고 그래요.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이렇게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오스테나이트는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면 723도 요 위에서만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 있으면 얘는 저절로 스스로 변태를 해갖고 폴라이트로 변태를 합니다. 그런 거 보고 이제 경련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용 중에 치수 변화나 또는 뭐 균열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예 다시 마텐자이트로 변태로 시키려고 그러면 여기를 더 온도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지. 이것이 심냉처리다. 그래서 2번은 MS 바로 위까지 급냉하고 항온 유지하는 급냉한 처리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MS 위에까지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항온 유지하고 급냉한 거거든요. 이거는 오스템퍼링이라고 해요. 나오는 조직은 베이나이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태한다. 보통 이런 정밀한 부품을 처리할 때 한다. 그 다음에 9번 활자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활자금속은 우리 인쇄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납하고 주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응고할 때 부피 변화가 커야 된다. 부피 변화가 크면 안 됩니다. 이건 부피 변화가 크면은 글자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있네요. 납, 아연, 안티몬이고 그 다음에 내마밀성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융점 맞고 유동성이 좋아야 맞고.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대표적인 시효경화성 경화급. 시효경화는요, 일단 한번 고온위로 가열했다가 냉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살짝 다시 가열하거나 또는 그냥 놔두면요 저절로 이렇게 경화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알미늄계 합금에서 알미늄 구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합금에서 시효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황동합금 중에서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금색에 가까워 모조금에 쓴 거 톰백이 되겠죠. 12번 오일리스 베어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오일리스 베어링은 이거는 금속이 베어링을 이루는 금속이 좀 다공질로 있어 갖고 그 사이사이에 기름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를 급유를 하지 않아도 그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다공질 합금이다. 이거는 맞지요. 그 다음에 급유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맞지요. 그 다음에 원심주주법으로 만들면 강인성이 좋다. 주주법으로 만들지 않고 여기 있네요. 4번 분말야금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주로 해서 만들면 조직이 치밀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공질이 있으려면 분말야금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슬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슬립은 원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원자가 이동하려면 원자가 가까운 가장 옆에 걸로 그쪽으로 이렇게 그거 있던 자리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밀도가 가장 큰 방향이나 큰 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1번이 되겠죠. 14번 다음 중 경질 자성 재료에 해당되는 이 자성 재료는 경질이 있고 연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질입니다. 그 다음에 ND 자석 이거가 경질이네요. 이게 경질이고 뭐 나머지는 이거는 다 연질입니다. 여기 이렇게 연질자석과 경질자석 분류된 거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용융금속이 가장 늦게 응고하여 불순물이 가장 많이 보이는 거 이런 거 보고 이게 편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편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장 늦게 응고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직 내에서 이렇게 결정 경계가 있으면 이런 결정 경계에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 입계 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16번 주석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서변태를 하지 않는 금속이다. 이것도 동서변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도 이하 주석은 백주석이다. 이게 지금 동서변태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백주석이 아니라 회주석이죠. 회주석. 그 다음에 주석은 상온에서 재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며 가공경화가 용이하다. 상온에서 재결정이 이게 지금으로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백주석이 회주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결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재결정이니까 상온에서 재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가공경화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의 융점은 232도로 저융점 합금의 기준이다. 이건 맞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거보다 아래면은 저융점, 그 다음에 높으면 고융점 그렇게 칩니다. 여기에 13도 이하에서 백주석에서 회주석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요거 이하 부분에서 재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A3 변태가 910도에서 일어나는데 철이 이렇게 변태가 일어나는데 철의 재결정 온도도 보통 한 600에서 700 사이거든요. 그래서 요 변태 온도와 아래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기어 제도에서 피치원은 어떤 선이라고 그런가? 기어 같은 경우는 기어 끝부분하고 안쪽하고 그 다음에 피치원이라는 게 있죠. 피치원은 가는 1점선, 즉 중심선을 씁니다. 기어가 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때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돼 있는 거 중간 부분은 이것이 바로 피치원이죠. 여기는 1.4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18번 한국산업표준에서 ISO 규격이 없는 관용 테이퍼 나사를 나타내는 기호. 우리가 한국산업규격은요 기어에서 전부 다 미터 나사를 씁니다. 그런데 ISO 규격이 없는 관용 테이퍼 나사 그러면 테이퍼 같은 경우는 T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PT 여기입니다. PF는 요거는 평행입니다. 평행. F이기 때문에 평행. T가 테이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P가 바로 ISO 규격이 없는 그 규격을 나타냅니다. 그냥 M은 미터 보통 나사고, 그 다음에 UNF는 이거는 UN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니파이 나사입니다. 인치 단위로 되어 있는 거지. 인치 단위 F이기 때문에 평행이다. 그 다음에 19번 대상물의 구멍, 홈 등과 같이 한 부분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 도시하는 방법은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것도 이 부분만 한번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일부분만 다시 나타나는 걸 보고 국보투상도 그렇게 한 거죠. 20번 한국산업표준에서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최소 높이 거칠기 RC 이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없습니다. 최대 높이 거칠기는 있어요. 이거 있고 10점 평균 그 다음에 한도 평균 이건 있습니다.